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유대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무등산 성화체화와 선수촌 개촌식 등이 예정돼 있지만 중동 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때문에 조직위는 검역 대책 마련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여수 세계박람회장 정부 사후 활용 계획이 장기 임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변경돼 투자 여건이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민간 기업이 얼마나 관심을 보일지는 미지수입니다. 광주 지역 중소기업 인사 담당자들은 돌발 질문에 당황하지 않는 융통성을 면접 때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고 학점, 자격증, 어학점수 등은 상대적으로 덜 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 서구청 공무원들의 성추행 의혹이 잇따라 불거져 말썽입니다. 하위직 공무원부터 간부 공무원들까지 연루됐습니다. 광주 유대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경기장 선수촌 시설 준비는 다 마쳤고 이번 주 무등산에서는 성화체화가 시작돼 본격적인 성화봉송에 들어갑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광주 유대회를 위해 새로 만드는 경기장은 모두 4곳입니다. 이 가운데 광주여대 다목적 경기장과 남부대 수영장, 진월동 테니스장은 공사를 모두 마쳤고 양궁장은 96%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존 체육시설을 수리해 사용하는 경기장 65개의 경우는 한때 준비가 덜 돼 국제대학 스포츠연맹에 걱정을 사기도 했지만 이제는 준비가 거의 끝났습니다. 학사 일정 때문에 다소 좀 지체된 부분이 있는데 이번 주말을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마감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입장권 판매도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한전이 단일 구매 금액으로는 최대 규모인 2억 원어치의 입장권을 사는 등 각 기관과 단체의 입장권 구매 약정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유대회 조직위의 입장권 판매 목표액은 60억 원, 지금까지는 10억 원어치를 팔았습니다. 반응이 좋습니다. 기업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앞으로도 입장권 구매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내 성화 봉송도 이번 주 시작됩니다. 오는 4일 무등산에서 체화한 다음 프랑스에서 건너온 성화와 합친 뒤 한 달여간의 성화 봉송에 들어갑니다. 조직위원회는 성화 봉송 과정 자체가 유대회를 홍보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인 만큼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D-11인 21일에는 열린 음악회가 열리고 개막 일주일 전인 23일에는 선수촌 입촌식이 열리면서 실질적인 유대회 체제에 돌입하게 됩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한편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환자가 계속 늘면서 전 세계 대학생들이 모이는 유대회의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170개국에서 2만 명에 가까운 선수, 임원진들이 한꺼번에 모이는 데다 중동 지역 6개 나라 400여 명의 선수단이 포함돼 있어 검역과 예찰 활동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광주시와 유대회 조직위는 관계기관과 함께 지난주 중동호흡기 증후군 대책회의를 열고 인천공항 등의 발열 감시기를 추가 투입하는 등의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더구나 메르스가 호흡기 질환인 만큼 시민들의 참여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 대회 막판 흥행에 찬물을 끼얹지 않을까 조직위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시내 식품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유대회에 대비한 막바지 위생점검에 나섭니다. 광주시는 공무원 40명 10개 반을 꾸려 경기장과 숙박업소 주변 음식점과 매점 등을 대상으로 오늘부터 12일까지 3차 특별 위생점검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차례 위생점검에서는 1,163곳 가운데 357곳을 적발해 현장 계도했고 27곳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6월 첫날인 오늘도 불볕더위로 시작합니다. 대체로 맑은 가운데 광주가 31도, 나주는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낮 동안에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만큼 일교차가 크게 나겠습니다. 또 아침에 곳곳에 안개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제가 바다의 날이었습니다. 이 바다와 육지를 이어지는 생명의 땅 갯벌은 그 가치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환경과 생태의 보고인 갯벌을 보존해 지속 가능한 생태를 유지하려는 노력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신광아 기자입니다. 녹색과 붉은색 염생식물이 펼쳐진 갯벌에서 어린이들이 뛰놀고 있습니다. 조개를 캐고 작은 개를 쫓아다니며 자연스럽게 갯벌의 가치와 환경에 대한 인식을 키웁니다. 얘가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깜짝 놀랐고 얘가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도 또 오고 싶을 정도로 정말 잘 꾸며져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갯벌의 40%를 보유한 전남. 그 가운데 서남해안 갯벌은 세계 5대 갯벌로 꼽히고 있습니다. 갯벌의 가치와 보존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지자체가 운영하는 방문객 센터가 무안군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촌 체험마을에서의 단순한 잡는식 체험에서 벗어나서 아이들이 바다와 해양의 가치를 조금 더 다른 방법으로 알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섬과 갯벌, 청정바다를 보유한 신안다도에는 지난 2009년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됐고 내년에는 신안군 전역으로 보전지역이 확대됩니다. 지정 효과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슬로시티인 신안군 증도는 지정 전 37만 명이던 방문객 수가 지난해에는 80만 4천 명으로 116% 증가했습니다. 신안 지역 농수특산물 매출액도 814억 원에서 1238억 원으로 52% 증가했습니다.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으로 청정 이미지가 높아진 셈입니다. 최소한의 그 탐방 편의 시설을 만드는 그런 정도로의 개발만 하고 나머지는 보존을 하는 것이 결국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국가 전체적으로도 바람직하다고. 갯벌의 경제적, 환경적 가치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신안섬과 갯벌에 대한 생물권 보전지역 추가 지정 여부는 내년 6월에 결정됩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이낙연 전남지사가 사회격차를 완화하는 데 당의 명운을 걸어달라고 새정치민주연합에 요구했습니다. 이 지사는 어제 국회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시도지사 정책협의회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서 벌어지고 있는 격차가 2대1로 심각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선 6기 1년의 성과로는 도내 학교급식의 유기농 쌀 공급과 강진의료원 흑자 전환, 100원 택시의 호응 등을 꼽았습니다. 이어 발언에 나선 윤장현 광주시장은 광주형 일자리 창출과 시민 중심의 시정 운영을 민선 6기 성과로 꼽았습니다. 아직 5월인데도 영산강 곳곳에서 녹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산강 유역 환경청에 따르면 지난 26일부터 나주시 구진포 일대와 봉황천 쪽에서 녹조가 관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청은 최근 계속된 무더위 때문에 예년보다 일찍 나타난 것 같다며 죽산보와 승총보의 클로로필 A 수치는 수질 예보 관심 단계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산강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끝난 뒤인 2012년 여름에 녹조가 관찰됐고 2013년 여름엔 녹조가 창궐해 새누리당이 현장 점검에 나오는 등 4년 연속 녹조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설 태백산맥의 주 배경인 보성 벌교가 남도를 찾는 관광객들의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설 속의 무대가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다 보니 아쉬움을 뒤로 한 채 발길을 돌리는 관광객도 많아졌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소설 태백산맥에서 남도여관으로 등장하는 옛 보성여관입니다. 문화재청 산하 특수법인인 문화유산 국민신탁이 원형 그대로 복원해 찻집과 숙박시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개관한 지 3년 동안 5만여 명이 이곳을 다녀갈 정도로 문화기행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숙박동에 저희가 소설책 한 권을 놓아요. 그 소설을 읽으면서 다시금 그 소설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들 나누고. 이 같은 감동과 즐거움을 소설 속 다른 무대에서는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벌교읍 중심가에 자리 잡은 술도가는 조그만 표지석이 태백산맥 주 배경이라는 걸 알려줄 뿐입니다. 일제강점기 자본수달의 창구였던 금융조합 건물은 문이 잠겨 탐방객들이 내부를 살펴볼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좀 더 복원해가지고 우리 나머지 예를 들어서 후배들한테도 좀 많이 보고 느낄 수가 있으면 참 좋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지난 2008년에 시작된 소설 태백산맥 문학거리 조성 사업에는 예산 7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소설 속 풍경을 되살리는 방향이 아니라 도로나 주차장 확보에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 보성 주민들조차 실망감이 큽니다.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전혀 없이 와서 덩그러니 도로만 이렇게 깔려있는 그런 모습이 소설 태백산맥의 시대적 상황이 떠오르겠냐. 보성군은 신임 군수가 취임한 이후 태백산맥 배경 복원 사업을 재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학 기행지로 발돋움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올해 광주 지역 개별 공시지가가 지난해에 비해 3.2% 올랐습니다. 자치구별로는 광산구가 4.29%로 가장 높았고 북구 3.35%, 서구 2.76%, 남구 2.18%, 동구는 2.07% 순이었습니다.
가장 비싼 땅은 충장로 2가 광주 우체국 영업실로 1제곱미터당 1,040만 원이었고 가장 싼 땅은 광산구 4호동으로 1제곱미터당 606원이었습니다. 개발 공시 지가는 광주시 토지 정보 시스템과 각 구청 홈페이지 등에서 열람할 수 있고 6월 30일까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광주 지역 중소기업 인사 담당자들은 돌발 지문에 당황하지 않는 융통성을 면접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 지역 취업 포털 사랑방잡이 광주 지역 100인 이하 중소기업 인사 담당자 102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융통성을 택한 담당자가 39%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입사 의지, 질문 의도 파악 순이었습니다. 또 이들이 꼽은 입사 지원서나 이력서에서 가장 눈여겨보는 항목으로는 입사 지원 동기와 경력, 학력이었고 자격증과 어학 점수는 상대적으로 덜 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포츠투데이입니다. 기아 타이거즈 주말 NC 3연전에서 NC에 2승을 내주며 월간 최다승인 20승 달성을 안겨주고 말았습니다. 필히 9회 말 홈런을 터뜨리며 추격의 불씨를 지폈지만 한 점차 패배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지난 등판 승리를 챙기며 안정감을 찾은 듯했던 임준혁 선수는 홈런 3개를 맞으며 일찍이 무너졌습니다. 나성범에게 연타석 홈런을 허용하고 이어 테임즈에게 솔로 홈런까지 맞으며 3이닝 7실점으로 마운드를 내려왔는데요. 첫 선발전과 지난 26일 한화전에서는 승리를 챙겼지만 롯데와 NC를 상대로는 고전했습니다. 올 시즌 4번째 선발 등판한 임준혁의 들쑥날쑥한 투구에 아쉬움이 남습니다. 일찍이 승부가 갈린 듯했지만 무실점으로 추격의 발판을 마련한 불펜진의 활약은 빛났습니다. 4회 김준희 마운드를 이어받아 김태형, 김병현, 한승혁, 윤성민이 총출동해 더 이상의 실점을 허용하지 않았는데요. 9회 말 필히 불펜진의 호투에 보답하는 홈런을 쏘아올리며 한 점 차까지 추격했지만 추가 적시타가 터지지 않으면서 승리를 내줬습니다. 기아 타이거즈 지난주 2승 4패로 부진하면서 다시 5할 승률 아래로 내려앉아 8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기아는 이번 주 두산과 롯데를 상대로 원정 6연전을 치릅니다. 지금까지 스포츠투데이였습니다. 장기 임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여수 세계박람회장 정부 사후 활용 계획이 결국 변경됐습니다. 이 투자 여건은 예전보다 좋아졌는데 민간 기업이 얼마나 관심을 보일지는 미지수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이번 사후 활용 계획 변경에 따라 민간 기업은 국제관이나 비고와 같은 시설을 10년 동안 빌려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시설을 통째로 사야 했던 기존 계획보다 초기 투자 비용이 줄어들지만 수도권과의 접근성과 주변 지역의 인구수 등 약점도 여전해 장기 임대만으론 투자 유치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시작될 민간 투자자 공모에 앞서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준비하고 공격적인 마케팅을 벌인다는 계획입니다. 사전에 조사해놓은 기업들 대상으로 찾아가는 설명회도 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를 하겠다는 기업이 나타나도 업종에 따라 논란이 예상됩니다. 유치 업종이 박람회 정신을 훼손해선 안 된다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고 아울렛 같은 업종은 지역 상권과 마찰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후 활용 계획 변경이라는 고비를 넘겼지만 여수 세계박람회장 활성화는 여전히 풀기 힘든 과제로 남았습니다.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 광주 서구청 공무원들이 잇단 성추문 의혹으로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광주 서구청은 모 계장이 지난 4월 부서 회식 후 여직원을 껴안는 성추행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구청은 또 기획실 직원이 계약업체 여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올해 초 서구의 모 국장은 여기자를 노래방 도우미로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학교에서 제적되거나 퇴학당하거나 자퇴하는 이른바 학교 밖 청소년이 광주 지역에서 해마다 1,7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는 해마다 6만 명, 광주에서는 해마다 1,700명의 학생들이 제도권 학교를 그만두고 있다며 지난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이들을 지원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4개구와 더불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이달부터 운영하고 각 학교와 함께 학업 중단 청소년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광주지법 형사 9단독 노호성 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건강보험 시사평가원 직원 54살 A모 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하고 집행을 2년 유예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2009년 전남 장성의 한 의원을 상대로 의료보험급여 현지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병원장으로부터 잘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인 현직 고흥군 의원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지난 2012년 폭행 사건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지인에게 1억 3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받고 있는 고흥군 의회 김모 의원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그동안 빌린 돈일 뿐 청탁 명목은 아니라고 해명해왔습니다. 광주시가 영산간 대상공원에 조성한 야영장이 오늘 문을 엽니다. 광주 시민의 숲 야영장은 5,000제곱미터 규모로 13개의 자동차 야영장과 14개의 일반 야영장 등을 갖추고 있으며 모두 30억 원의 공사비가 들어갔습니다. 첨단 산업단지와 영산강 사이에 위치한 야영장에는 유아 숲 체험원 물놀이장도 있어 무료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고흥군이 보건복지부가 선정하는 저소득 가정 아동 통합 서비스인 드림스타트 사업에서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꼽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고흥군이 자체 예산을 투입해 드림스타트 서비스 대상자를 확대하고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가 하면 사후관리 시스템까지 구축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12세 이하 아동에게 신체 건강, 언어, 정서 등 분야별 서비스를 통합해 아이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사업입니다. 전남대학교가 교내 생활협동조합 매장에서 담배를 팔지 않도록 결정한 데 대해 학생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전남대 학생들은 생협조합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담배 판매를 일방적으로 중단한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학생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결정이라며 조만간 학생회 측을 만나 배경 설명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가 재감사를 진행 중인 백마산 승마장 건축 허가와 관련해 환경단체가 건축 승인 무효 처분과 원상 복구 명령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해 광주시 서창동 백마산 그린벨트 내 건축 허가가 난 승마장은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도 받지 않았고 건축 허가 시 사업 목적도 따져보지 않았다며 무효 처분과 함께 백마산 원상 복구 명령도 내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승마장 건축 허가와 관련해 광주시가 엉터리로 감사를 했다는 지적이 일자 뒤늦게 재감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6월) 첫날인 오늘도 불볕더위로 시작합니다. 대체로 맑은 가운데 광주가 31도, 나주는 32도까지 오르겠는데요. 다만 아침에는 안개 조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광주에는 저시정특보가 내려진 상태고 나주에는 안개 때문에 안개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 시각 구름 영상입니다. 현재 서해안과 전남 내륙 곳곳에 안개가 다소 드리워져 있습니다. 이 안개는 기온이 오르면서 빠르게 거치겠고 낮 동안 맑은 가운데 구름량만 조금씩 늘어나겠습니다. 현재 기온 19도 안팎으로 비교적 선선한 아침인데요. 광주가 19도, 나주와 화순 16도, 담양 17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광주가 31도를 비롯해서 나주와 화순이 32도, 순천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전 해상에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고 물결은 먼바다에서 최고 1.5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광주 전남에 5mm 안팎의 비가 오후부터 시작되겠습니다. 이후 대체로 맑은 가운데 30도 안팎의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